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지 못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거든요. 감동적인 컨텐츠를 만들고 감동적인 서비스를 만들고 감동적인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리고 있고 그 시장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롤플레이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늦지 않았고요. 이제 시작하고 태동하는 시장이라서 지금부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잘 해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객들 VOC 같은 것도 이제 크롤해서 심지어 크롤링도 이제 다 되니까 크롤해서 요약한 걸로 이제 물어보면 답변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아하. 그 과정이 이제 과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시간 보고서 작업을 해서 그쵸. 올리는 것들이 아주 짧은 시간에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내가 과거 데이터도 찾을 수도 있고. 갑자기 드는 질문인데 이게 결국은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기 위한, 소위 말하는 경영활동을 하는 저 위에 계신 높은 분이 해도 되는 거야, 하면 안 되는 거야, 뭐 등등을 알고 싶은 정보를 얻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AI 때문에 진짜 빨라진다면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하게 될까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고차원적인 의사결정과 저차원적인 의사결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치.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고차원적인 의사결정, 지금 트럼프가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고차원적인 의사결정은 좀 다른 얘기죠. 저는 더 많은 정보가 있다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니지. 그래서 그 고차원적인 의사결정보다는 현재 지금 커버하고 있는 많은 것들은 좀 더 저차원적인 의사결정에 해당하는 것들을 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팩트 파인딩을 해서 리포트에다가 숫자를 박아놓고 하는 일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 저차원적인 것들부터 시작해서 그게 계속해서 축적되다 보면 나중에 고차원적인 거에 가까워질 수는 있겠죠. 지금 근데 저차원적인 것들을 커버하는 그런 것들이 대체되는 게 더 가깝겠죠. 그렇게 해서 시간을 절약하고 하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에도 직결된다고 네, 봐야 맞습니다. 되나요? 당연히 그렇죠. 어떤 경쟁력에 영향을 준다고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10명, 20명의 사람들이 빠지는 거고, 인력이 주는 것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차원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들어갔던 시간이 한 달, 2달 걸리던 거. 더 빨리. 그걸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의사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이상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이상한 상황들을 감지하는 것들도 훨씬 쉬워지는 거죠. 덤 디바이스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좀 말씀드리다가 말았던 게, 우리가 이제 조금만 더 고민하고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들이 너무 많아지는데 이 많아지는 것 중에 몇 가지 예시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 드리는 게, 아까 스마트 카메라가 아닌 것들이 스마트 카메라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근데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도 CCTV 관제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보고서 맞아요. 혹시나 이제 문제가 생긴 거다, 건물에 문제가 생겼어. 그런데도 불이 나가지고 이제 화재 경보기가 울려가고 가스가 막 불이 막 퍼질 때까지 이제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사람이 눈으로 보듯이 이제 카메라가 어떤 역할을 해서 그 CCTV에서 발화가 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디텍션 해낼 수 있다고 한다. 찾아낼 수 있다면.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맨날 이거 다 보는 게 아니라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컴퓨터가 비전을 통해서 그냥 직접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인지된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냥 바로 캡처해서 노티를 주면 그 노티가 된 걸 보고 사람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면, 그걸 보고 있고 감시하느라고 24시간 동작되는 사람이 있을 필요도 없을 뿐더러 더 정확하죠, 사실은. 더 정확하게 필터가 돼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럼 그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들면 스마트 카메라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비전을 인식한 그 결과물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비전 AI가 도착해서 그 비전 AI에서 우리가 몇 가지 학습을 시켜서 이런 건 불이야, 이런 건 홍수가 나는 거야, 누가 누굴 때리는 이런 행위는 좋지 않은 거야, 이런 것들을 몇 가지를 학습을 시켜 놓으면. 근데 그게 아주 복잡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할 수 있는 아이라도 아주 덤한 멍청한 디바이스가 아니라 조금 더 스마트해지는 디바이스로 바꾸는 작업만으로도 많은 것이 바뀌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CCTV를 활용해서 무엇인가 하는 모든 건물이 다 들어가는 거네, 전부 다.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네. 맞습니다. 싹 다 바뀌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도 저희는 어떻게 만들고 있냐면 비전 모델과 LLM 모델을 같이 결합해서 멀티모달 형태로 만들었고, 그럼 LLM 모델은 비전 모델이라고 하는 그 카메라가 인식되어 있는 그 카메라
스트리밍 데이터에 비전 모델이 하나 필터가 만들어져 있고 씌워져 있고 LLM 모델은 이 비전 모델을 컨트롤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채팅창에서 예를 들면 지금 사진 있는 거 캡처해줘. 그럼 사진을 캡처해줍니다. 캡처한 사진에서 이제 내가 특정 영역을 이제 약간 표시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불이 난 걸 표시할 수도 있고 뭐 다른 어떤 이상한 상태를 이제 표시를 해서 이거는 불이 난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채팅창에 입력을 하면 그 입력된 걸로 얘가 이제 학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학습을 하면 이제 퓨전 러닝이 되는 거죠. 그럼 학습된 걸 기반으로 그럼 다음번에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오면 시그널을 보내줘. 나한테 알려줘. 채팅창으로. 그럼 채팅창으로 보내진다는 말은 다른 곳에 노티피케이션 갈 수 있다는 거고 그럼 내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형태로 이제 노티가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노티가 온 걸 바탕으로 이거는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불이 난 게 아니니까 다음엔 이런 거 하지 말아줘 하면 또 이제 그 불이 난 게 아닌 걸로 또 학습이 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향후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온프렘에 있는 빌딩에 있는 서버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걸로 이제 시작을 하지만 SaaS형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빌딩에 있는 것들이 데이터가 이쪽으로 올라와서 인플루언싱 할 수도 있고 추론할 수도 있고 빌딩에 설치할 수도 있고 그쵸. 이런 걸로 이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에서 하면 조금 더 비싼 모델을 써서 정확도 높게 추론을 할 수 있게 될 거고 라이트한 모델을 이제 온프렘 서버에서 설치해서 사용하게 되면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는 추론 비용이 줄지만 동시에 좀 품질이 좀 낮은 그런 형태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받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그런 건 또 카메라 해상도하고 또 연결되어 있는 거죠. 카메라 해상도가 또 좋으면 약간 추론을 못하는 로컬에서 할 수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트레이드오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이게 되게 다양하게 애플리케이션 시장이 발전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에 맞춰서 베이스 모델도 다양하게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렇게 시장이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해보면 K-스타게이트 뭐 이야기도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GPU가 없어서 난리인데 지금이라도 뭐 정부가 어떻게 좀 해줘? 뭐 이런 분위기. 그래서 지금까지 AI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이라도 뭘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나 혹은 정부나 뭐 나아가야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 그냥 좀 편안한 마음을 좀 얘기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깊이 있는 엔지니어도 있을 거고 더 생각을 많이 하고 더 거시적으로 보거나 더 미시적으로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제 생각은 GPU라고 하는 거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든 아니면 베이스 모델을 만들든 사실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아까 특히 멀티모달 기반의 어떤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비전이나 비전 모델도 저희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때 GPU가 필요한데 GPU가 모자르다 보니까 GPU를 퍼블릭 클라우드 회사에서 GPU를 할당을 받아서 뭐 그런 데서 이제 GPU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 GPU를 쓸 때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을 때 끄고 보통은 이제 서버를 그렇게 이제 온앤오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쓰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그냥 사서 쓰지. 네, 그 always on이면 사서 쓰는 게 더 나으니까. 근데 이제 GPU를 살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 GPU를 안 파니까 못 사니까. 그래도 저희는 몇 대의 GPU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자르니까 GPU를 더 써야 되는데 이제 AWS나 뭐 아니면 퍼블릭 클라우드 회사의 GPU를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하려고 이제 한번 필요할 때 잡아서 이제 썼어요. 그래서 이제 필요 없어서 끄면 다시 잡기 어렵다. 다시 이걸 우리가 리졸브해서 사용하기가 어렵다. 한번 끄면 이제 또 다른 사람이 쓰면 이제 다른 사람이 끌 때까지 대기줄에 서가지고 이제 그걸 써야 되는. 옛날에 뭐 도서관 자리 잡는 거랑 비슷하네요. 네, 그렇죠. 한번 그래서 자리 비우면 안 되니까 맨날 거기다. 맞아요. 그래서 활용률이 높지도 않은 그 트레이닝하고 추론할 때 몇 번 사용하는 GPU 서버를 계속 켜놓고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걸 최소화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그 정도로 GPU가 부족하다. 네, 그래서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 회사들은 GPU 서버를 싸가지고 끼우기만 하면 돈 많이 가동률이 100%입니다. 그래, 돈을 많이 벌겠네요. 가동률이 100%가 됩니다. 근데 보통 다른 것들은 뭐 서버 스택에 따라서 다른데 50% 넘는 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얘는 끼우면 100%니까 이제 호텔이 꽉 차는 거예요. 꽉 차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제 돈을 많이 벌겠죠. 클라우드 업체도 실적 좋겠는데요, 이번에. 아무튼 뭐 클라우드 업체는 계속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GPU라고 하는 게 필요하긴 한데 그 필요한 GPU가 어떻게 활용돼야 되는가 이거는 이제 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GPU가 우리나라에 없어서 들어오더라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GPU가 있는데 GPU를 사서 클러스터를 갖추고
그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사용자들을 어떻게 인입시키고 그 사용자들한테 비용 차징을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고민해야 될 게 정말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그냥 GPU 산 거를 연구기관에 데디케이트 해가지고 너는 뭐 2대 써, 너는 5대 써, 너는 10대 써,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고민들이 사실 엄청 많이 있어야 되는데 GPU를 산다고 해서 다는 아니거든요. 일단 사지도 못했으니까 그건 문제라서 네, 그쵸. 사는 건 사는 것도 어렵죠. 그 다음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근데 이제 거네요. 그게 마치 이제 좀 잘못 디자인이 되면 우리나라가 뭐 창업보육센터 실컷 지식산업센터 실컷 만들었는데 창업을 하고 뭐 이렇게 일어날 거라고 믿는 거랑은 저는 좀 그렇게 좀 안이하게 생각하고서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산업이 돌아가는 상황과 서비스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이런 것들을 좀 되게 좀 깊이 있게 이해하면서 이런 니즈를 어떻게 만족시켜 줄 것인가 이 고민을 정말 깊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이게 정말 국가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이게 혈세인데 중요한 그쵸. 돈인데 이 돈을 그냥 내가 어디서 몇 조 원치 사니까 우리도 몇 조 원 주세요 해가지고 뭐 사실 받아오기도 힘들고 그 받아온 다음에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건가에 대한 고민도 없는 상태에서 그걸 공급받아서 갖고 있는 것도 되게 넌센스고 그러니까요. 이게 뭐 페이스북이니 뭐 AWS니 구글이니 이런 친구들은 다 이런 서비스 할 수 있는 체계를 완벽하게 갖추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거를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도 다 갖추고 그 데이터 센터에 전력 공급할 수 있는 망들도 다 갖추고 서비스 할 수 있는 프로토콜, 프로세스 그거에 필요한 어떤 플랫폼들 다 갖추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드웨어를 거기에 추가적으로 얻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역량 갖춘 회사나 조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클라우드 회사들이 있긴 하죠. 로컬 클라우드 회사. 네네. 뭐 KT라던가 NHN이라던가 뭐 네이버라던가 이런 클라우드 회사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 그런 회사를 중심으로 그 회사들이 GPU 공급받았을 때 이걸 어떻게 서비스를 국가 차원에서 할 것인지 그 하드웨어에 대해 공급받은 거에 대해서 이제 이들이 그걸 수익화를 하는 것들도 일부 있어야 되는 거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그거를 운영을 해주는 거니까. 그럼요. 그 운영하는 것들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 차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하드웨어를 국가 차원에서 공급한 거에 대비해서 이런 것들이 되게 잘 계획이 세워지고 컨센서스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해나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오는 것보다 공급하는 것들이 잘 일어나는 게 훨씬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급하는 것들도 파운데이션 모델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부분도 일부 있어야겠지만 그것보다 저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사람들한테도 되게 많이 공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iOS를 만드는 게 더 좋을까? iOS가 아니라 iOS에 올라가는 네이버라든가 스노우라든가 카카오톡 이런 앱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게 더 우리한테 맞는 건가라고 생각하면 저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 할 수 있는 게 애플리케이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B2C, B2B에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걸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해보는 게 훨씬 더 포텐셜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쪽에 투자를 좀 더 개인적으로는 뭐 51대 49로 거기에 투자를 좀 더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있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안에 LLM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언어 모델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쪽의 주장은 우리나라에 뭐가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 말을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이제 정부가 LLM 하나 정도 가지고 있어야지. 안 그러면 다 뺏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위기의식에서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언어의 장벽인 거죠. 아니, 언어의 장벽은 없어졌죠. 기술적으로 없습니다. 아, 그래요? 언어의 장벽은 없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언어의 장벽이 없어진 형태의 서비스는 이제 점점 더 애플리케이션도 점점 더 많이 나올 거고요. 많아지겠죠. 뭐 우리 조직만 해도 이제 예를 들어 외국하고 이제 같이 회의를 하면 화상회의를 하면 그 화상회의를 할 때 저희 구성원들이 한국말 하고 이분은 영어를 하고 중간에 트랜슬레이션 된 걸로 하는 중간에 서로 그러니까 트랜슬레이션이 이제 스크립트로 나오고 그게 이제 조금 이상하면 제가 거기서 이제 참여를 해서 바꾸는 정도로만 해도 충분하다. 튜닝을 하는 정도 수준이고 대부분은 이제 언어의 장벽이라고 하는 건 이미 사라졌고요. 그러니까 우리 언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파운데이션 모델을 쓰게 되면 우리 데이터 다 나가는 거 아니야? 파운데이션 모델 자체를 우리가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가 있긴 하지만 라마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뭐 우리가 다운을 받아서 이제 로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언어 모델로 이제 그렇게 발버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델을 다운받아서 쓰는 거면 똑같거든요. 그러네요. 예,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우리 언어를 잘 이해 못하기 때문에 우리 언어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모델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만들어내는 가치가 들어가는 비용보다 네, 크지 그 않을 것 ROI가 같다.
높을 거라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언어의 정복은 사라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플리케이션을 지금이라도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신 거네요. 앞으로 그러니까, 근데 할 일이 많으니까 근데. 예,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떤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갖고 있는 어떤 파운데이션 모델이 부족한 게 있어서 그 파운데이션 모델에 우리만의 모델을 더 튜닝하는 형태의 일들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약간 튜닝하거나 더 발전시키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한 마켓을 우리가 타겟해가지고 먹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니치한 마켓에서 그 파운데이션 모델, 그러니까 다른 파운데이션 모델을 변형해서 만들어낸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니치한 마켓의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걸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는 걔가 이제 또 다른 형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언어 모델에 가깝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차라리 뭐 어떤 우리가 뭐 바이오 이런 거 정말 잘할 수 있다 그러면 바이오에서 뭐 분자라든가 분자 구조라든가 뭐 특정한 영역에서 게임 영역에서 특정한 어떤 시뮬레이션을 한다거나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든다거나 뭐 저도 지금 예시가 반뜩 떠오르진 않지만 니치한 마켓에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것들 거기서 우리가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 막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기본 모델보다 조금 더 멀티플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만들 수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노력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국어를 더 잘 이해하는 언어를 만든다는 거는 제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은 네. 근데 뭐 언어학자들이 보시기에 그 그쵸. 언어가 갖고 있는 언어라는 것이 더 이제 갖는... 깊이 있는 특징 뭐 언어가 갖고 있는 정말 복잡한 특징을 우리가 담아내서 문학을 잘하고 시를 쓰고 뭐 인간의 감성을 터치하고 시나리오를 짜내고 한국 드라마에 맞는 감성에 맞는 뭐 이런 거를 막 정말 꼭 해야겠다 이러면 이제 그 영역은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서 저는 정말 비즈니스 측면에서 회사의 프로세스 차원에서 그리고 특히나 이제 드라이한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제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한국의 법률 뭐 한국 특징에 맞는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모르겠지만 잘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까지는 제가 다 전적으로 맞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여러 가지 AI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조봉수 상무님하고 했는데 어떠세요? 저희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AI 가야 될 길이 되게 먼데 좀 많이 늦은 것 같아서 좀 좌절스럽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오늘 이제 말씀 들어보면은 아직도 할 일이 많고 그렇다라는 건데 끝으로 저희 뭐 채널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했던 얘기 중에서 요거는 좀 뭐 강조하고 싶다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저는 그 AI가 너무 시작하는 단계고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경쟁은 마치 iOS 플랫폼, AWS 클라우드 플랫폼 이런 거의 경쟁이라서 그 경쟁에서 우리가 우위를 차지하지 못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거든요. 저희는 AWS를 활용해서 대단히 많은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 iOS 위에 되게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서 거기서 이제 또 다른 형태의 서비스를 만들어냈잖아요. 만들어내서 그걸 기반으로 되게 많은 시장을 만들어 가고 있고 넷플릭스라는 플랫폼 위에 되게 재밌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우리만의 경쟁력과 우리만의 시장을 우리는 계속 창조해 나가고 있는 민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작인 거예요. 이제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이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해서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정말 감동적인 컨텐츠를 만들고 감동적인 서비스를 만들고 감동적인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그런 시장이 이제 열려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기고요. 회사도 이제 그런 것들을 막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리고 있고 그 시장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롤플레이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늦지 않았고요. 이제 시작하고 태동하는 시장이라서 지금부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잘 해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동안 AI와 관련된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뭐 우리는 너무 늦은 것 끝난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조봉수 상무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고 기회도 있다 여전히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서 들으시는 분들에게 좀 자신감 그리고 아까 민족이라는 얘기 해주셨는데 우리가 잘하는 게 많은 민족입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오늘 그러면 조봉수 상무님과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